가족을 암으로 잃은 경험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했던 대학생 히카루. 2013년 4월에 그녀는 지역 진흥과 만남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이벤트에서 타카시라는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큰 키에 검도로 단련된 건강한 체격을 가진 그는 인기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야 하자 히카루는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몇 번을 거절해도 계속 찾아오는 그에게 호감이 생긴 그녀는 결국 몇 주 뒤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친구에게 처음에는 싫었지만 만나보니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라며 그의 좋은 점을 곧잘 말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항상 타카시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줄 것처럼 히카루에게 말했고 그녀는 빈말이라도 그런 그의 마음을 좋아하게 됐지만 그의 태도는 반년도 안 되어 바뀌었습니다. 자주 그녀의 문자를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어쩌다 잡힌 데이트도 취소했던 타카시. 심지어 그가 자신의 생일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자 히카루는 항상 우울해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 졸업 후 오사카에 있는 암치료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오사카에 타카시가 살았기에 그녀는 그동안 시간이 맞지 않아 만나기 힘들었던 그를 자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그녀와 만나는 것을 꺼려했죠. 그가 자신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한 히카루는 그와 헤어지려고도 했지만 그때가 되면 그는 또 어찌 알았는지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달래주고는 했습니다. 그녀는 총 3번의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붙잡는 그를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지인의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있었던 타카시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그녀. 그리고 그녀는 며칠 뒤 타카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1988년에)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에서 태어난 타카시. 어릴 때부터 검도를 배웠고 또래보다 항상 덩치가 컸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오사카부경의 경찰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지인들은 그를 예의 바르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근무 태도 또한 성실했고 적극적인 성격 탓에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던 그는 평판도 좋고 인기도 많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죠. 2013년에 그는 동일본 대지진 지원으로 미야기 현경에 파견됐고 거기서 히카루와 만나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말이 연인 관계이지 타카시에게 있어 히카루는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육체적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그는 1명의 약혼녀와 5명의 애인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히카루는 그의 본가가 있는 오사카의 병원에 취직했을 때 친구에게 오사카에 남자친구가 살아서 괜찮아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2014년 8월에 타카시는 약혼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히카루를 비롯해 여러 명을 사귀고 있던 그는 자신의 생활이 들킬까봐 핑계를 대며 사회자를 통해 결혼식 사진을 SNS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하객 중 한 명이 사회자의 이야기를 못 듣고 이를 SNS에 올렸고 후에 이것은 타카시의 본성을 밝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시기 아무것도 모르는 히카루는 그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며 헤어지려 했지만 그런 그녀를 타카시는 달콤한 말로 속이며 놓아주지 않았죠. 본인이 결혼한 상태에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이 이별을 고한다면 그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타이밍인데도 그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그녀의 마음을 달래며 술집에서 후배인 렌을 소개해 주었는데 지인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히카루는 당시 기분이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렌은 타카시의 본성을 아는 몇 안 되는 이들 중 하나였기에 그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히카루에게 알리지 않았죠.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2015년 1월 12일에 히카루는 렌 지인의 SNS에서 한 장의 어이없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작년 8월에 있었던 타카시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배신감에 그녀는 자신의 SNS에 그의 결혼을 눈치챈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렌은 타카시에게 슬슬 멈추지 않으면 불을 뿜겠는데?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타카시는 대분하야 라는 답장을 보내며 여전히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히카루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애인을 만들기 바빴던 타카시.
그의 태도에 한 번 더 실망한 그녀는 사회적 제재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글을 올리며 직장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그에게 복수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좋지 않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타카시는 1월 24일 오전 7시 45분에 그녀의 아파트에 방문해 이별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녀는 그에게 부인이나 경찰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발끈한 그는 벨트를 이용해 그녀를 교살했죠. 그는 그녀의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부수고 자신의 물건들과 흔적을 지운 뒤 오전 9시 30분에 있는 검도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욕조에 넣어 사망 추정 시간에 혼선을 주려는 치밀함을 보였던 타카시. 마치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하루도 안 되어 체포됐죠. 히카루는 혼자 살았고 성인이었기에 만약 시간이 지난 뒤 수사가 이뤄졌다면 실종부터 시작해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의 뜻대로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평소 성실했던 그녀가 출근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된 직장 동료의 신고가 있었기에 수사가 빨리 진행된 것이 한몫했습니다. 직장 동료는 그녀가 남자친구인 타카시와 문제가 있어 상담을 했다고 진술. 이를 알게 된 경찰은 자기 아파트에서 사망해 있는 히카루를 발견했고 아파트 보안 카메라를 통해 타카시가 왔다 간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 들어갈 때는 후드 달린 검은 옷을 입었지만 1시간 뒤 나올 때는 갈색 점퍼를 입고 있었던 타카시.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로는 그의 추악함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범행 당일 저녁 이미 동행을 요구받고 다음 날인 25일에 구속, 살인죄로 체포됐지만 처음에 그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15일에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했죠. 검찰은 그가 흉기 특정이 어려운 가죽 벨트를 사용했고 사망 추정 시간을 늦추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욕조에 담갔던 점, 피해자의 핸드폰을 완전히 파괴해 자신과의 관계를 숨기려 했고 보안 카메라를 의식해 마스크를 쓰고 옷을 갈아입는 것에 계획적 범행을 주장,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에 의한 살인인 점에서 강하게 비난받아야 한다라며 20년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해 10월 6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범행의 악질적인 점을 지적하며 18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타카시는 항소하지 않고 결국 형이 확정되며 교도소에 수감됐죠. 여담으로 히카루의 장례식 때 유족들은 어떠한 사죄도 받지 않겠다라며 관계자들의 참석을 거부했고, 이에 타카시의 상사인 아이코 서장은 면회를 요청해 결혼의 행복의 절정기에 있을 녀석이 왜 이러한 트러블을 만든 건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정의로운 경찰관인 척했지만 사실 욕망에 사로잡힌 한 마리의 짐승이었던 타카시. 이러한 나쁜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끝내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